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 도봉소도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되겠네요. 상징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에서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다 라는 예상. 근데 노도강에서 이렇게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는 일단 시세 차이가 크죠. 다주택자리 갖고 있으면 5월 9일까지 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지 일단은 규제를 받기 전에 시세 차익 짱짱하게 챙겨가지고 나가야 될 계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도강까지 지금 급매물이 나오는 건, 노도강은 뭐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이 강남보다는 훨씬 적으니까. 근데 일단은 여기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다주택자들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집들 부분을 빨리 처분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까지도 지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서울의 가장 노른자 입지에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현금화 시켜야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 위기감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1주택자, 그죠? 비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깔아놓은 곳들이 지금 노도강 쪽에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보유세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털고 나오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 굉장히 이 선순환적인 매물의 흐름들이 꽉 막혀 있었던 그동안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수천 채, 수만 채 보유가 되고 있었던 아파트 모든 매물 현황들이 이제 가격 자체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막후의 이 집값 띄우기 혹은 투기적인 어떤 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집값이 많은 사람들의 바램과는 거꾸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이제 확실히 이게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물량이 쏟아진다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름새 서울 매물이 7.5%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심리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고, 한강벨트에 이어서 외곽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로 이번에 내가 집을 처리하지 못하면, 현금화 시키지 못하면 굉장한 위기감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심리적 저지선이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고, 매수보다는 매물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앞으로 거래가가 확실하게 떨어진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5월까지 추가 매물 충분히 나오죠. 오늘 노원구 이 매물 현황 보시면 노원 도봉소 이제 아파트 매물 쏟아진다고 했는데 4,678건입니다. 4,559건. 갈수록 뭐 쓰나미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 높겠고요. 이게 노도강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물 자체가 굳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 더 심각한 내상을 지금 입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들이 빨리빨리 현금화 시키지 못하면 내가 굉장한 손실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딱 닥친 겁니다. 옛날처럼 그냥 어영부영 규제는 규제대로 나름 뭐 유예해주고 넘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되겠지라는 생각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 매물 현황도 지금 굉장히 좀 높아져 가고 있고, 매물이 적체가 되니까 당연히 가격 내려갈 수밖에 없죠. 상계주공 10단지 2억 8천 하락했고요. 16단지 2억 5천, 상계주공 1단지 2억 5천, 주공 16단지 2억 5천, 16단지 2억 5천. 대체적으로 4억대도 소형 평수에서 나오고 있고, 24평 같은 경우 뭐 5억 가까이 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지금 19평에서 24평, 소형 평수가 지금 4억대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84제곱으로 번질 가능성 높아요. 84제곱이 지금 6억대로 지금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깨질 가능성 높습니다. 5억대로 노원구도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일단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3, 4개월 잘 관망을 하시다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지점에서 내가 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타점,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그 궤적을 딱 바라보시고 방망이를 휘둘러야죠. 그래야지 홈런 칠 수가 있습니다. 어영부영 뭐 이쯤에서 내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 보면 지금 7% 되는 주담대금리 물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상한가에 조금 내려온, 그죠? 그냥 가슴까지, 허리까지 내려온 가격을 내가
살 수 있을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게 가장 지금 관망세가 수세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공격적인 관망세일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원구 지금 뭐 거래량 보시면 35건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가장 회전율이 좋은 아파트가 뭐 빼곡하게 있는 노원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평균 거래가도 6억 1천만 원 정도로 내려왔고요. 6억 5천 정도 찍었었는데 84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6억대인데 요거 더 내려갈 겁니다. 한 5억대, 4억대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서 확실하게 스탠스를 딱 잡고 지켜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도봉구도 이제 아파트 매물 많이 쏟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매물 현황 보시면 2,421건에서 2,469건. 여기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매물이 출회되는 현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 부분 적습니다. 25건밖에 안 되고, 평균 거래 금액 평균선을 이렇게 쫙 그어도 이게 지금 4억 6천 선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만큼 지금 노원구 하락 속도가 굉장히 급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집주인 입장에서는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비강남권,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서울이지만 4억대에서 5억대, 6억대에서 살 수 있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금액들이 몰려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쏠려 있는 입지라서 일정 정도 집주인들이 가격 단가만 살짝 바꾸면 충분히 팔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줄다리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 저점으로 타점을 잡느냐는 관망하는 거, 지켜보는 거, 인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승리의 깃발을 딱 꽂을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죠. 중간에 막 올랐다 내렸다 해서 그냥 팔아버리면 그 팔은 즉시 또 올라버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누르고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 복리 효과를 누리듯이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확실하게 지금 왔어요. 자, 요거를 어느 타점에서 내가 잡을 것인가. 지금 규제, 대통령의 워딩, 여러 가지 이제 전방위로 압박하는 어떤 이 상당한 액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도봉구 주공 17단지 3억 3천, 대상타운 현대 2억 8천, 주공 17단지 2억 1천만 원 정도. 15평은 뭐 2억짜리도 있고요. 7억 5천, 4억 8천 정도 있네요. 상당히 도봉구도 집값 자체가 굉장히 좀 움츠러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서울자치구별 매물수 보시면 강남구, 서초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노원구, 도봉구도 질세라 늘어나고 있어요. 풍선 효과에 의해서 노원구, 도봉구가 오히려 매물 출회 현상 별로 없을 거고 오히려 여기 거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왜? 토제로 다 묶여 있어요. 강남도 묶여 있고 비강남권도 다 토제로 묶여 있다. 부담은 매한가지다. 근데 노원구, 도봉구 그냥 뭐 일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산 집들도 많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게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울자치구별 토지거래 허가의 신청수도 지금 노원구, 도봉구가 더 훨씬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아무튼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지금 1주택자까지도 양도세 다주택자하고 딱 지금 묶여 있는 거고, 1주택자는 지금 보유세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여러모로 부담감, 심리적 부담감,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겠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 다주택자가 출회하고 1주택자가 출회하는 매물들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 현상을 가장 또 이 시발점, 첫 단추가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까지 계속해서 쪼였습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종료하겠다. 비거주 1주택자, 오랜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한다고 해서 세제 혜택 주는 거 좀 문제가 있다. 물음표 딱 찍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임대사업자까지도 아니 한 사람이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거 이거 뭐 피할 길을 주는, 또 뭐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주는, 이것도 좀 형평성에서 원리에 있으면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까지 이르는 전방위적인 어떤 이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심리적인 어떤 접근 방법, 굉장히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사전 청약 통해 가지고
서울 외곽에 있거나 아니면 경기도 외곽에 있는 뭐 3만 채, 5만 채 이런 좀 현실성 없는 그런 어떤 공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공급들이 뭡니까? 구축 시장에 나와 있는 아파트들 아닙니까? 이게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쳐서 그렇지. 요거 내리 꺾으면 충분한 공급이 된다고 저도 목이 터져라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확실히 집값이 정상화가 되면 공급 문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에 어마무시한 아파트를 지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을 땅이 없지 않습니까? 다 지어놨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고점에 몰려있는 아파트 값만 내려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다 어떻게 됩니까? 공급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래 활발해지죠. 손에 닿을 수 있는 현실적 가격으로 내려 15억, 20억 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7억, 5억, 4억 그 정도 한다면 정말 착실하게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하겠다는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외곽 지역, 노원구, 도봉구까지도 그리고 동대문구까지도 각각 2%, 3.5%, 11%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망 심리는 이렇게 되죠. 5월 전까지 4월 직전 결국 집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은 좀 여유롭게 팔 수 있지만 급박하게 내놓은 사람들은 가격을 훅 후려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세는 관망이다, 스탑이다. 거래량 32%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매물은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왜? 사람들이 입지를 안 해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삿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눈물의 초급매가 투매 현상으로 집값을 던지는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 대주 피올의 2단지가 급매로 나왔는데 이게 15억짜리가 5, 6억에 팔려버렸어요. 8억 5천 하락했습니다. 이거 완전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그런 급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원시 광교 중흥 S클래스 27억인데 20억, 7억 떨어졌습니다. 거의. 액면으로 볼 때. 이것도 뭐 눈물의 급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용인시 행원마을 동아솔레시티 역시도 18억 5천에서 10억 8천 이런 식의 급매가 이미 경기도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이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되는 건데 광명시 광명역 서밋플레이스가 20억에서 13억 7천 떨어졌습니다. 6억 3천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 잘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급매, 눈물의 초급매들이 얼마나 그냥 이를 꽉 깨물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거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수순에서 집값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값이 대폭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 김포 한강 메트로자이가 11억에서 6, 이제 뭐 이거 반토막 났네요. 거의 50% 가깝지 않습니까? 50%. 4억 9천 하락했고 6억 합니다. 11억짜리가. 파주시 운정 아이파크 역시도 15억에서 7억 4천, 7억 8천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서대문구 충정로 여기 충격적인 거래죠. 피어리스가 37억 9천에서 7억 4천. 여긴 조금 증여일 가능성도 높은데 아무튼 간에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35억 5천만 원. 급매로 나온 게 팔렸고요. 영등포구 경남 아너스빌이 15억에서 8억. 야, 여기도 반토막이네. 영등포에서. 이것도 1월 23일 날 나온 거래입니다. 직전 이 15억 찍었던 게 뭐 1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2025년 9월이니까. 상당히 지금 초급매가 정말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하는 그 정도로 뭐 엄청난 가격을 후려치는 투매 현상에 가까운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경기권을 시작으로 서울 중심권 그리고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도 55억 하던 게 47억. 여기는 한참 멀었죠. 50억 하던 게 40억 했다고 누가 사주겠습니까? 40억 했던 거 30억 하는 거 누가 사주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지. 10억 밑으로 좀 내려와야지 좀 매수세가 붙을까 말까인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면 그죠? 뭐 현금 부자들이야 뭐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20억짜리 한 50억짜리가 20억 됐다면 확 물으려고 뭐 쫓아오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거 50억에서 40억은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 DH방배 뭐 분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34억에서 27억으로 떨어졌어요. 6억 5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초급매죠, 완전히. 송파구 리센트 뭐 대표적인 대장단지 아닙니까? 47억에서 대장단지는 문제가 많다. 그죠? 40억대잖아, 같은. 이거는 조금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가격대로 내놓은 적이 없으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눈물의 초급매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거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뭐 보시면 서울이 확실하게 지금 빠지고 있고 경기권도 그렇고요. 인천권도 그렇고 서울이 32% 빠졌습니다. 1월 달만 해도. 이제 4월까지 확실하게 삿빠졌고 딱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뭐 경기도 인천을 통틀어서 서울은 32%, 경기도 인천 뭐 4%가량 계속해서 줄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이고 있죠. 자, 이쯤에서 팔자라는 이제 마지노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면서 서울 아파트는 매물 6만 건을 넘어서면서 결국에 와서는 지금 뭐 강남이 8,405건, 서초 6,981건, 노원 4,559건, 송파 4,272건, 은평 3,059건 정도.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서울 외곽 두 지역 상위 안에 들었다는 점도 은평과 또 노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매물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매물 쓰나미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서울 매물 현황 2월 11일 6만 1,000건, 6만도 더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어느 정도 더 높게 나올지 한번 지켜볼 그런 대목이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이 보유세 또 양도세 때문에 부담을 안고 매물을 추리하는 것 플러스 알파, 지금 금융시장 대변동에 의해서 주담대 금리가 어마무시 올라가고 있죠. 7% 가깝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금이자 갚지 못해서 허덕허덕 결국 연끌하신 분들은 임의경매로 집을 넘길 수밖에 없는데 시세 16억 성남 아파트가 6억 싸게 나왔습니다. 왜냐? 임의경매 때문에. 산성역 포레스티아. 최초 소유자가 은행에 원리금 갚지 못했고 은행은 해당 물건을 경매 넘겨버렸어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잡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경매 건수로 이제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지금 실거래가가 15억 3천인데 6억 싸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9억에 나왔으니까. 그만큼 이게 갚을 여력이 없는 연끌 아파트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경매 시장으로 출회될 가능성 높고 경매 직전에 투매해서 가격을 훅 낮춰가지고 매물을 내놓는 그런 어떤 양상들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종료로 인한 매물 폭주,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매물 폭주, 연끌 아파트 상한가 한계에 다다랐지 않았습니까? 원금이자 폭풍, 이 부담 때문에 매물 폭주할 가능성.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충분히 집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구축 아파트는 매물 쓰나미 이제 시작됐고요. 거래가 던지면서 나오는 매물이어서 아무튼 간에 공급과 가격이 동시에 맞춰지는 아주 기가 막힌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세금과 보유세 규제가 가져오는 아주 굉장히 어떤 신의 한 수에 가까운 카드가 아니었나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신축도 문제죠. 이제 구축은 확실히 좀 이런 식으로 좀 잡혀가는 그런 어떤 하락 양상이 좀 와주면 좋은데 신축이 지금 분양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8사가 이제 국민평형 아닙니다. 5구제가 국민평형이지.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수도권 청약 같은 경우는 국평 대신 소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48만 5,271명 가운데 소형 청약자는 21만 8,047명으로 중형보다 훨씬 더 그 숫자를 넘어선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가서는 신축도 가격을 확실하게 좀 잡아야 될 그런 어떤 분명한 어떤 가격 부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에서가 아니라 비강남권으로 확대시키면 훨씬 더 천정부지로 나오는 신축 분양가를 좀 잡을 수 있는 양상이 있는데 지금 구축 매물 나옴과 동시에 가격 하락 양상 이후로 건설사와 신축 가격의 새로운 또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분상제는 강남 폐지하고 어차피 거기는 뭐 강남이니까 분양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비강남은 현실적으로 내가 월급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래도 입지 아닙니까? 그죠? 직주 근접 가능할 수 있고 너무 강남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말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지 뭐 20억 30억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오히려 로또라는 부작용을 낳았죠. 강남 아파트가. 워낙에 시세 차이 크니까. 오히려 비강남 쪽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정착을 시키면 훨씬 더 내가 차곡차곡 월급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또 그런 길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아마 고려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서 좀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뭐 눈물의 초초초초 금매들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가만히 좀 잠잠히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낚아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오늘 뭐 강남, 서초, 송파, 지금 노원, 도봉 난립니다. 강남, 비강남권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매물이 지금 폭주하고 있고 눈물의 초초초 금매 가격을 보면 엄청나게 지금 가격 하한가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신다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두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